카툰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 사실은 카툰에 대한 교육이 전통적으로 많이 없죠, 그죠?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별로 없을 거예요. 카툰은 좀 다른 형식을 갖고 있고, 예전에는 카툰을 강의하기에는 뭔가가 좀 필요한 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호학이었어요. 왜 오늘 내가 기호학을 들고 나왔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졌죠. 철저하게 그림과 글로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글도 일종의 기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다는 표현을 그릴 때는 이렇게 웃는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약속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또 인사할 때, 뭐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글을 적어도 이거는 기호입니다. 그죠? 우리 주로 한국인이 알고 있는 기호죠. 그죠?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만화를 그릴 때 우리는 철저하게 대사와 이미지를 그리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기호학적으로 계속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기호란 건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 통틀어서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뭔지 아시죠? 이 한글 파일이죠. 여기 보면 요 마이크가 뭐예요? 요거 마이크. 저장 마이크죠. 사실 요 마이크, 요 아이콘이 어디서 나온지 알죠? 네. 3.5인치 디스크입니다. 1.44메가. 요즘 같으면 이미지 좋은 거면 하나 못 들어가죠, 그죠? 예전에 학생 때는 교수님한테 제출할 때는 저걸로 저장해서 됐습니다. 저걸로 됐죠. 교수님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나 봐요, 그죠? 메일로 주문되는데 메일로는 못 받아서 저걸로 저장해서 줍니다. 그럼 교수님이 저걸 일일이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죠. 지금 같으면 이미지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시절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디스크가 살아남아서 방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한글 파일에 이렇게 저장 아이콘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호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뭐 처음 배울 건데 기호학인데, 왜 기호학을 배우느냐? 사실 기호학을 빼고서는 카툰 강의가 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호학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할게요. 자, 넓은 의미로 기호와 기능과 본성, 의미작용과 표현,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기호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너 기호학을 좀 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소시르하고 퍼스가 얘기가 한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인기 있는 그룹 두 팀이 누구죠? 양대산맥, BTS하고 또 하나. 뭐 아무거나 이다 치자. 막 당시 때를 사는 사람들이 그 양대산맥을 아는 것처럼 기호학도 두 명의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이 소시르하고 한 사람이 퍼스입니다. 소시르 퍼스 나오면 일단 기호학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자, 이 사람은 스위스 언어학자입니다. 소시르고요.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저 사람이 1913년에 죽지요. 그 말은 언어학이 얼마 안 됐다는 말이에요. 1910년도 언어학에서 막 시작될 때 아직 우리가 1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언어학이라는 게. 근데 거기에 언어학과 같이 나온 게 바로 기호학입니다. 기호학도 최근 학문이죠. 소시르가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 짧게 갈 거니까. 자, 소시르가 이 사람은 기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의와 기표로 나눴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나무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자, 나무라고 표시를 하려면 옛날에는 나무라고 누군가 나무를 그렸을 거예요. 그죠? 한문에서는 나무 목자를 쓰죠. 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나무라고 글자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나무라고 읽습니다. 얘도 나무라는 글자도 기표입니다. 기표. 그 뜻은 밖에 있는 저런 것도 나무죠. 그죠? 자, 영어로는 트리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영어로 트리로 딱 쓰면 영미권 있는 사람들, 대부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저게 나무를 뜻하는구나 쓰죠. 소시르는 기호학을 기의와 기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냥
다른 건 뭐 의미 없고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소시르는 그러니까 기후를 기표와 기일로 나눴다. 그것만 이해합시다. 다음 이 사람은 퍼스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죽은 시점이 1914년이죠. 한참 연구할 때가 1900년도 초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철학자 유명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이 기후학에서는 되게 철학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언어학자기도 하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후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아이콘, 인덱스, 심볼입니다. 이 세 개로 나눴습니다. 아까 소시르라는 스위스 사람은 기호를 두 개로 나눴다고 했죠. 이 사람은 세 개로 나눴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저는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유사성은 남자의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 가슴에다가 예를 들어서 글자로 여자라고 쓰는 순간에 저는 여자가 될 거예요.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아이콘의 유사성은 남성을 뜻하지만 가리키는 거, 우리 인덱스 있죠? 우리 뭐 수첩의 인덱스. 여기 인덱스 있죠? 우리 들어오는데 뭐 40, 뭐 9204, 9204 다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다 인덱스죠. 다음, 상징은, 자, 제가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 돼지라는 상징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가능성이 높죠. 왜? 저는 약간 그 동물과 비슷한 등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기호라는 건 퍼스는 세 개로 나눴습니다. 도상, 지표, 상징. 뭐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아이콘, 그다음에 인덱스, 심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작이 기호학이니까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조금씩 지나보면 아 이거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소시르는 기호를 뜻과 이미지, 기의와 기표로 나눴고 퍼스는 아이콘, 인덱스, 심볼로 나눴습니다. 자, 소시르가 만약에 표현했다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여기 누구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치면 조금 아빠 같죠. 이 사람의 계열은 파란색 계열이고 남자 짧은 머리입니다. 그죠? 네이버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여성을 좀 뜻하죠. 머리가 이 사람보다 길죠. 둘 다 기표로 묶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같은 이게 이미지입니다. 퍼스는 이걸 좀 틀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틀 수가 있다고 생각했죠. 왜? 잠시만요. 이게 틀 수 있습니다. 왜? 여자 쪽에다가 아빠로 적고 엄마 쪽에다가 아빠 쪽에다가 엄마로 적으면 순간 이 뜻은 바뀝니다. 이 사람은 같은 이미지를 기와 기표로 나눈 게 아니라 세 개를 나눴습니다. 그죠? 원래 퍼스도 정직은 이거죠. 이렇게 되죠. 근데 퍼스는 인덱스를 넣음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기호학의 첫 그림이죠. 다음. 자, 옆에 있는 건 불곰이고 옆에 있는 것도 팬더입니다. 그죠? 이미지가 두 개입니다. 팬더하고 불곰입니다. 자, 얘가 상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같은 곰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죠. 한쪽, 여기 중국인 학생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이 사람을 푸틴이죠. 누가 봐도 상징적으로는 곰을 나타낼 때 불곰을 나타나고 이 사람은 중국에만 사는 주로 중국에만 사는 팬더를 이 사람이 물론 요즘은 요 밑에 쓰긴 하죠. 불법이 그쪽에서는 금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동물의 상징적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이 두 곰의 이미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상징, 심볼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다음. 자, 왜 이제 이거 설명하느냐. 사실, 1910년도에 만화 기호학이 나왔을 때, 그거 제일 먼저 기호 차용했던 게 영화였습니다. 영화에도 앵글 있고, 샷이 있죠. 구도가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다가 70년대 이후에 만화가 많은 부분을 영화 쪽에서 차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만화하고 웹툰을 조금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만화는 좀 광의적 의미, 큰 넓은적 의미고 웹툰은 그 중에서 조금 좀 특정적인 어떤 단어일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웹툰 학과긴 하지만 굳이 따지면 만화학도죠. 그죠? 우리는 어쨌든 만화 기호학에서 넘어왔고 카툰은
그 전에 만화 기호학은 영화 기호학에서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미지나 글로나 대사로 모든 그 스토리를 연출할 때 있어서 우리의 만화 기호학은 영화 기호학을 많이 차용했죠. 1960년, 70년대부터 넘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기호학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카툰은 기호학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한 컷 만화 웹툰입니다. 만화 웹툰 똑같다고 했죠. 어쨌든 카툰 있고요. 시사 만화 있고, 두 번째 사파, 일러스트, 뉴스 일러스트, 팝아트, 캐리커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카툰입니다. 카툰은 한 칸의 유머나 풍자, 우리 이거 할 거잖아요. 혹시나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한 칸의 유머와 풍자를 그립니다. 유머와 풍자가 카툰의 기본이죠. 자, 만화 웹툰과 카툰의 차이를 말할게요. 만화 웹툰은 방식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스토리를 풀어가죠. 직설적입니다. 그죠? 난 널 죽이겠어. 딱 총을 들면 위기죠. 그러니까 대사를 칩니다. 그죠? 은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카툰은 이야기를 함축합니다. 짧게.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퍼스에서 말했던 인덱스, 아이콘, 심볼 세 가지를 적절히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입니다. 쭉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감정이입으로 끝나죠. 물론 카타르시스를 같이 느끼긴 하지만 어쨌든 카툰은 그 한 장면에 짧은 이야기로 유머와 풍자를 꼭 동반해서 카타르시스 주면서 이게 목적입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어떤 작가인데요. 이 사람 글을 보면 여기에 인덱스에 보면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아요에 목마른 사람을 표현한 거죠. 그죠? 여기는 뭡니까? 요 총에 대한 어떤 아이콘, 이 유사성은 총이 좀 위험하죠. 죽는 거죠. 이 사람 편을 연결해서 마감에 쫓기는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카툰이죠. 자, 이게 지난 학기 때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이 만든 겁니다. 제가 올해죠. 1학기 때 제가 뭐 했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 평화전에 한번 했어요. 우크라이나 평화전을 수업을 했는데 이때 학생 2명의 대표적인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카툰 수업을 먼저 하고 이 수업을 하고 들어갔죠. 자, 그림을 볼게요. 여기 보면 EU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토지요. 마크는 인덱스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러시아고요. 여기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EU와 나토에 손을 내밀려고 할 때 러시아가 딱 잡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친구는. 그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 국기라는 그죠? 국기라는 아이콘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가는 걸 잡는 그죠? 심볼이 있죠. 상징이 있죠. 이걸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좋은 작품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 봐도 이건 중국이죠. 이거는 미국이고 이거는 중국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다가 저렇게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되게 잘했죠.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카툰 하기에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기운은 안 낼 겁니다. 아마 한번 들어봅시죠. 자, 아까 전에 카툰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여기 시사 만화입니다. 자, 시사 만화는 정치 만화죠. 그래서 사회 모순 등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만화로 덥지요? 꺼도 됩니다. 잠이 올 것 같습니다. 좀 꺼도 돼요. 네. 꺼주세요. 제일 끝에 있는 학생. 네. 시사 만화 같은 경우는 정치 현실이나 사회 모습 풍자하는 만화입니다. 그죠? 한번 만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혹시나 여러분은 전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양비 두 개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조중동 하나 중앙 올려놓고 여기는 경량 한 개를 갖고 왔습니다. 똑같죠? 균형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이 만화 내용은 취임하고 내용을 가져옵니다. 2달 됐을 때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고물가 폭격, 고물가 올라가는데 윤정부 인덱스도 붙었죠. 여기에 문정부 붙는 건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되겠지만 인덱스를 또 문정부를 했습니다. 인덱스를 붙였습니다. 그죠? 붙임으로써 이거는 일종의 그 성향의
딱 정확한 인덱스 표를 내가 딱 지정을 했습니다. 요 그런 거. 이것도 일종의 다 인덱스입니다. 그죠? 글자는 인덱스입니다. 그죠? 카트에 들어갈 때. 들어갔습니다. 권성동이 될 것이고, 윤석열이 될 것이고. 자, 이미지 상으로는 비슷하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요 당시에 이재명 정치인이 당원 80조에 대해서 벗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걸렸거든요. 당 대표 나올 때. 외로 무인도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인덱스를 딱 붙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면 조금만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요번에 일러입니다. 자, 일러는 말 그대로 제3자한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암시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그림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분류되는데요. 여러분은 나중에 졸전이나 뭐 이렇게 뭐 작품 할 때 일러스트를 그릴 때 여러분들 웹툰 학과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 비주얼로만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어요. 막 뭐 가상바가 뭐 뜯어놓고 그 클립 스튜디오로 막 써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뭐죠? 여러분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좀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뭐냐면 메시지가 좀 빠진 게 많아요. 비주얼적으로는 괜찮은데 안에 메시지가 좀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 아무튼 앞으로 만 일러스트 그리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 실력을 넣어주시는 거가 좋습니다만 메시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겁니다. 뭐 대표적인 일러스트, 요 최근에 그냥 뭐 핀터레스트 가져온 겁니다. 여기 봅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 채워 넣는 거 전통적인 80년대 방식의 요걸 시티팝 일러스트라고 하죠. 요런 거죠. 여기는 요즘 나오는 그냥 그리는 거고. 요런 종류를 일러스트라고 하죠. 다만 그냥 그리기보다는 조금 메시지를 넣거나 뭘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다음 신문 일러스트입니다. 신문 사파라고도 합이죠. 우리는 요즘 뉴스를 텍스트로 다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죠. 뉴스도 많은데다가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문 일러 같은 게 있습니다. 신문 일러는 뭐냐면 바로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신문사에 취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신문사 취직할 때 다른 아니지만 그림으로 취직하는 방법은 뭘까요? 뭐 서류로? 서류는 이미 끝난 거고. 가면 부장님이 딱 앉혀가지고 책상에 딱 주면서 도구를 줍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는 기자들, 그림 기자들, 미술 기자라고 하죠. 여러분들 미술 기자 될 수 있어요. 들어가면 시험을 치게 합니다. 어떤 그 소스를 준 다음에 이걸 한번 그려봐라 해가지고 그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2006년에 제가 소년한국일보 그 미술 기자는 아니고 제가 그때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때입니다. 저는 소년한국일보 데뷔했는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소년한국일보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의 미술 일러스트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시 방학 때 애들이 게임하고 논다 이런 거였고요. 이거는 ADHD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물론 저거 하나로 보면 잘 이해 못 하겠지만 기사와 같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같은 경우도 뉴스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용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매출 시에 안동문 목줄을 채워야 하라고 했는데 미술 기자가 국가보험법을 좀 넣었죠. 사실 국가보험법에 뭐 목줄이 없으면 위험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일보에다가 약간 자기 생각을 넣은 거죠. 그죠? 이거는 자 조선일보에 있는 이분인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런 그림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신문에 보면 이 그림 많은데 여러분 그림이 단순하게 그린다고 해서 못 그리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데 쫙 간단하게 쫙 그리는 것도 힘든 거죠.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신문 일러도 일렀습니다. 한 컷입니다. 여기 보면 옛날 거죠. 98년 방북에 구속된 30대 북한 아리랑 도단을 딸 출산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팝아트는 뭐 아시겠지만 팝아트는 이거고요. 뭐 그거 제가 이거 설명할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죠?
이 양반이 처음에 성남시장 처음에 선거 들어갔을 때 이거 제가 그린 거거든요. 눈이 말하지만 돈 주면 그린다. 예, 그립니다. 황보성이 이 사람도 그린 거죠. 직접. 제가 그래서 줬습니다. 직접. 자, 캐리커처입니다. 캐리커처는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 사람은 누구죠? 트럼프죠. 트럼프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부산에 와가지고 같이 만나게 있는 적이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까는 건 정말 잘 깝니다. 잘 깝니다.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정치인인데 그 사람 뭐 잘못했어. 나는 이 사람이 원래는 좀 좋아했던 사람이야. 깔까요? 안 깔까요? 안 까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 까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5 정도 까. 나는 얼마 정도 까면 됩니까? 10 정도 까면 됩니다. 그죠? 팁이에요, 팁. 그런 방법입니다. 이 사람 잘해요. 자, 지금까지 만화 기억을 설명한 이유는 지금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라이벌이 어디예요? 1학기 때 내가 한번 물어봤지. 여러분들 라이벌 누구냐라니까. 동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라이벌은 여기 없어요. 부산에 없습니다. 데뷔하는 사람들 라이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는 성적으로 들어오겠지만 데뷔하는 거는 실력으로 데뷔하는 겁니다. 그죠? 웹툰 공모전 하죠? 눈이 말하지만 저는 부산대도 강의합니다. 똑같이 강의하는데 여러분 잘해요.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으로 붙으면 됩니다. 우리 안 져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부산대도 강의할 때 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너 안 진다. 열심히 해라. 얘기하죠. 중요한 거는 차이는 없어요. 실력은 고루고루 해.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 저쪽 애들은 좀 자신감이 있어요. 좀 표현하는데 좀 과감하게 하죠. 여러분들 약간 조금 내가 해도 될까? 주춤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어쨌든 데뷔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죠. 자신감 갖출 수 있다. 실력 있게 해라. 잘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수업하려면 힘들고 자,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글자들은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해 볼게요. 그냥. 자, 우리가 만화를 그릴 때, 카툰 그릴 때 사람을 그리죠. 사람을 그린 데다 사물 같은 거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상대라는 사물인데 시상대하고 사람을 붙였을 때 그냥 이런 이미지가 전출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면 1등, 2등, 3등인데 요 안에 3등에 다시 1등, 2등, 3등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대상과 이 사물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상징을 합쳐서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 배경을 바꿔볼게요. 방 안에서 이 사람이 1등이고 걔가 2등이고 이게 3등이죠.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제가 이게 아닙니다. 자, 성인이 감수적 있어요. 어쨌든 이거 소리를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시상대라는 그 상징을 집 안에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죠. 다음. 자, 여기 있는 거 다 글자 다 무시하고 자, 이 사람 달리기입니다. 이 사람 엉덩이 있는 건 자동차 기어합니다. 사물을 갖고 와서 엉덩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praktik한 상상들이나 이런 뭐랄까 자신감 있는 영감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카툰에서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좀 이런 거 뺄게요. 실질적인 것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호박을 걸었습니다. 무겁으니까. 근데 호박이 웃고 있죠. 이 사람은 비장하지만 이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카툰은 조금 아이러니나 풍자가 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사막입니다. 이 사람 못 걸었죠. 익사하려고 해요. 익사하려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오줌을 넣어서 그 물을 많이 만든다고 그다 익사하려고 하죠.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이런 유머입니다. 유럽의 유머는 이렇습니다. 우리 좀 다르죠. 우리 인덱스를 좀 써야 됩니다. 다음, 이 사람은 가난에 자살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번제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두 사람 딱 만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걔는
팁을 갖고 있죠. 이렇게 아이러니하는 풍자나 조롱이 카툰의 기본 요소입니다만 우리 이번에 공모전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적절한 풍자와 조롱 그런 것들은 카툰에서 필요하다. 예, 그런 메시지 약할 수 있죠. 최근에 윤석열차 같은 경우 잘했죠. 그거 이제 정치적인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카툰적으로는 잘했어요. 학생이 잘했습니다. 우린 만학도니까 그것만 봅시다. 자, 이거 시니컬하고. 자, 요거 초현실주의인데요. 초현실주의 작품은 이런 겁니다. 초현실주의라는 건 1917년에 어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초현실주의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게 좀 대표적인 건데 요거는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담배 파이프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담배 파이프 그려놓고 담배 파이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술학적으로는 되게 좀 충격받은 거예요.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초현실주의 역사가 열린 건데 보세요. 자, 시계가 좀 늘어져 있죠. 늘어져 있습니다. 그죠? 늘어져 있어요. 그죠? 시간, 나태함이거나 지루함이 무료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을. 중요한 건 저는 오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면 기호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설명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섰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모전 할 때 빨리빨리 그리고 영감 독특하게 잘하고 경쟁에 이기라고 내가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카툰을 그릴 때 영감이 안 떠올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죠. 영감이 안 떠오르면 초현실주의 작품을 검색을 하세요. 이런 그림 쭉 뜰 겁니다.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 뜰 겁니다. 배에 나비가 있구나. 이렇게 독특한 영감이, 나무에 도끼가 있거나, 이렇게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영감을 떠오르세요. 시간은 급하잖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카툰 교육 한 적도 없고, 그런 경우에서는 가장 팁은 하나다. 초현실주의 작품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여러 작품들이 있을 거니까, 빨리 그거 보고 생각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카툰에 뭐였을까요? 기호학에서 보면, 아이콘, 인덱스, 심볼 3개죠. 적절히 이용해서 상징적이 잘 표현해서 그렇게 갖고 오면 카툰 나쁘지 않다. 우리 잘할 수 있다.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고요. 다음. 똑같죠? 수업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카툰 했습니다. 그죠? 카툰 여러 가지 있지만, 카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호학을 봤을 때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소시르를 한 사람 뺍시다. 사람 빼도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 기호를 기의와 기표로 나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거를 인덱스, 아이콘, 심볼로 나눴다. 우리는 지금 아이콘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을 그리잖아요. 절을 많이 비슷하게 그리면 누가 봐도 절인 줄 알죠. 절 아는 사람. 그죠? 근데 여기다가 교수하면 또 교수인 줄 알지. 그지? 하지만 절의 상징은 다를 수 있지. 동물상, 그러니까 절을 닮았다는 사람들 대부분 내셔널 지오피나 투니버스 쪽으로 찾죠. 저는 사람 닮았다 얘기 안 했고 대부분 동물 닮았다 하는데 애니메이션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상징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다양한 코드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만화 같은 경우에 대충 그려놓고 윤석열 적으면 됩니다. 대충 그려놓고 문재인 적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카툰에서 자, 이번에 사건 만화입니다. 사건 만화 보여줄게요. 이것도 사실 설명하기 길죠. 짧게 엑기스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기승전결 몰라요? 다 알죠? 기승전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지. 하는데 카툰에서는 만약에 사건 만화 닥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속 기승전결적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스토리를 짰죠. 힘들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팁만 알려드릴게요. 자, 기승전결 다 알죠? 넘어갑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스토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위기가 있고 해결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맞죠?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안 될 때가 있어. 급해서 안 될 때가 있어. 시간은 급해 마감은 쫓아오는데 그러면 자 쉬운 방법입니다. 순차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입니다. 그냥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차적인 방식 만드는 방법 해줄게요. 1. 문장을 적는다. 그걸 해당 문장 자른다. 그래서 붙인다. 그 해당되는 문장에 그림만 그린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정말 빠른 방법입니다. 정말 3분 만에 그려요. 그죠? 문장 하나 쫙 만들어 놓고 푹푹 쫙 4개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1, 2, 3, 4 만들어 놓으면 쭉 붙이면 된다. 순차적인 방식이죠. 그 전에 방식 뭐죠? 클래식한 방식 뭐죠? 기승전결로 만들었죠. 근데 이 방식 뭐죠? 순차적인 방식입니다. 문장 만들어 놓고 잘라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면 됩니다. 대신 문장이 좀 고급화돼야지. 그죠? 문장이 좀 좋았어야지. 문장이 좀 좋으면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대1 방식입니다. 3대1 방식이에요. 자, 녹아야 냈나? 화이팅. 눈 뜨고. 자, 봐. 자, 보세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장도리 선배 건데 잘해서 내가 갖고 온 겁니다. 자, 공략을 지키라 노, 인적 쓰시라 노, 소통 좀 하세요 노, 그 다음에 우리 뭐 주실까요? 가지노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생겨 붙습니다. 자, 3대1 방식 만드는 방법 쉽게 가르쳐줄게요. 이야기는 2개입니다. 이렇죠? 2개죠? 2개죠? 요거와 요거 2개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2개죠? 요거를 딱 3개로 만들면 됩니다. 됐죠? 끝났죠? 그냥 여기에다가 극단적인 방식 해결책을 딱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걸 딱 3개로 늘려버리면 3대1이 되죠. 반전 줍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떠오는 데 얘기할게요. 난 알고 보니 난 여자였어. 난 여자였어. 예를 들어서 뭐 그 논란의 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내용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만 생각할게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막 여자 욕을 했어. 알고 보니 남자였어. 요거를 딱 3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성이 이렇고 뭐 다른 여성이 이렇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 막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나가는데 내가 여자로 나가는 거야. 이게 3대1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2개인데 이걸 딱 3개로 만들면 3대1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 만들 때 3대1 방식은 딱 이겁니다. 대비되는 이야기 2개를 딱 생각하신 다음에 이걸 딱 3개로 만들어 놓으면 3대1 되죠. 맞춤됐죠? 할 수 있죠, 이거? 아주 쉽습니다. 쉽습니다. 다음. 핑퐁이 있습니다. A, B, A, B인데, 그냥 뭐, 작가들끼리 얘기하다 나온 건데. 자, 선거 때 말춤, 당선 후에 손바닥 뒤집춤. 자, 어디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 작가가 말하려는 방점이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지. 자, 핑퐁인데 이게 뭐냐면 핑퐁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처음에 핑 작게, 퐁 좀 크게, 다시 핑 크게, 퐁 제일 크게. 마지막 4번에 방점이 있습니다. 핑퐁 4개죠? 하나, 둘, 셋, 넷 크게. 쉽죠? 쉽죠? 사건 만드는 방법 쉽죠? 이해했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찍을 사람 찍어요. 졸던 사람도 이거 찍으면 돼. 지금 이거면 거의 다 해결돼. 거의 다 해결돼. 사건 만드는 거. 자,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은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죠? 도입, 전개, 결정, 결마. 야, 이거 하려면 누가 있어? 힘들어 죽겠지. 나 안 못하겠던데. 그래서 이거 힘들어. 근데 실력 하다 보면 늘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에 의하면 이거 늘 겁니다. 1, 2, 3, 4 늘 겁니다. 자, 와, 뭐, 속된 말로 막 이렇게 큰났다, 막 웃는데 어쩌고. 자, 정 안 되면 문장 하나 딱 찍은 다음에 탁탁탁 잘라서 4개 잘라서 그냥 붙이세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건 있죠. 글이 좋아야 됩니다. 다음, A, B, A, C, 3, 1. 그죠? 어떻게 한다? 극단적인 이야기. 딱 2개 만든 다음에 요 3개를 팍 늘립시다. 그죠? 부연, 뭐, 보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늘려. 3개를 만든 다음에. 그럼 3개 되죠? 그 다음에 핑퐁. 방점은 4번에 있습니다. 4번 먼저 딱 생각했다가 1, 2, 크게 3, 4 딱 내리면 되죠. 자, 카툰 이해했죠? 예. 사건만 이해했죠? 끝났습니다, 이게. 예. 또 뭐,
카툰하고 이거 뭐 사컷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없을 겁니다.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카툰을 아까 했지만 카툰에서 보면 아까 막 뭐 강아지 뭐 설명이 좀 힘들지만 원래 설명이 긴데 보통 사람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면 보통 의인화시킵니다. 그죠? 사람이 나왔을 때 동물이 나오거나 사람이 나와서 동물에서 또 다른 산물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사람이 혼자 나올 수 있고 두 명 이상 나올 수 있고 또 군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군중이 나오면 이건 여론이나 형성할 때 가장 좋지요. 그죠? 여러 명 나올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카툰 그릴 때 힘든 방법 말해줄게요. 여러분 앵글 위에서 아래로 잡으면 다 그려야 됩니다. 그죠? 힘들죠? 팁 알려줄게요. 살짝 밑에서 위로 그려. 그 천장 나올 거지. 그릴 필요가 없어. 급할 때는, 나도 급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알아서 위로 잡거든. 왜? 뭐 대가리만 나오면 되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앵글 위에서 아래로 잡으면 다 잡아야 되니까 그냥 보는 사람도 알 거예요. 그죠? 특별하게 힘들면 그 제가 제일 자스는 말은 동그랗게 산같이 언덕을 그리고 뒤에 오브제를 뒤에 이렇게 이 언덕이면 뒤에 오브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가지고 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도 여러분 잘하세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오늘 특강한 건 이거는 한 컷하고 4컷 만화를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카툰을 그려야 되는데 카툰이 생각 안 난다. 급하게 핸드폰을 빨리 꺼내가지고 초현실주의 찾아서 영감을 찾으세요. 레퍼런스 거기서 또 있어요. 물론 다른 카툰이 있으면 다른 카툰을 보다 자칫하면 그 레퍼런스에 내가 빠져들어가지고 표절 시비에 걸릴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초현실로 넘어가가지고 보면 대부분 인덱스 아이콘은 나오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렸어. 예를 만약에 누굴 그렸다고. 근데 그 사람 안 닮았어. 그러면 급하게 인덱스 적습니다. 누구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죠? 팁입니다. 그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대사. 우리나라 카툰에서는 대사가 좀 들어갑니다. 외국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좀 안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 사컷 만화만 도전하게 된다면 급하게 기존적인 클래식하게 한번 써보고 안 되면 잘라서 순차적으로 써보고 안 되면 3대1로 써보고 안 되면 핑퐁으로 때려보고 이렇게. 자, 궁금한 거 없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이건 뭐 여담인데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저는 뭐 4컷, 8컷, 웹툰, 뭐 콘티 또 다 합니다만 눈이 모르지만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다 하는 겁니다. 말하면 돈 좀 다 하죠. 그죠? 빨리빨리 그려야 돼요. 그죠? 보통 요거는 한 4시간이면 그리죠. 보통 4컷 같은 경우는 빡 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금방 짜거든. 짜다 보면 스킬이 생겨, 루틴이 생기거든. 그죠? 뭐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